살살 녹아요. 이런 맛을 원해왔는데 오늘 찾은 것 같아요. 손님들 입맛뿐 아니라 마음까지 제대로 홀렸다는 이 가게. 지금까지 이런 친절은 없었다죠. 점심부터 장사진을 이룬 등갈비찜 가게의 매출 전격 공개. 평일 평균 약 350만 원, 주말 평균은 약 500만 원으로 이를 월 단위로 계산하면 매출 약 1억 원, 예상 연매출은 약 12억 원입니다. 말한 대로 이루어진다는 말이 괜히 생긴 건 아닌가 봅니다. 오늘의 주인공을 만나러 찾아간 곳은 한적한 주택가 골목. 1번 두 분 손님. 네, 안녕하세요, 사장님. 12시 땡! 가게 문을 열자마자 순식간에 가게하는 만원 사례. 가게 밖에도 대기줄이 이어집니다. 10번 우리 네 분 손님.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세 분 손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평일인데도 12시부터 3시까지 점심 장사 시간 내내 정신없이 밀려드는 손님들. 보통만 2인분 준비해 드릴게요. 이쯤 되니 대체 이 가게 메뉴가 뭔지 궁금해지는데요. 대박집의 메뉴는 딱 하나, 바로 등갈비찜입니다.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좋아할 만한 빨간 맛, 매콤달콤한 맛이 매력인데요. 흔히 접하는 등갈비 구이와는 다르게 특제 양념에 푹 끓여 손만 대도 쭉 뜯어지는 부드러운 육질이 특징. 별대로 짝짝 찢어서 밥에 척하니 얹어 먹으면 사랑에 빠지지 않고는 못 빼기는 맛이랍니다. 등갈비찜에 홀딱 반에 치면 불고 뜯기 바쁜 손님들. 줄 서서 기다리는 고생쯤은 기꺼이 감수하게 되는 맛이랍니다. 거진 40분, 오래 걸릴 때는 1시간도 넘게 기다린 적 있어요. 많이 달지도 않고요. 두 번째는 적당히 매운맛. 제가 인위적인 매운맛 진짜 싫어하는데 여기는 깔끔하고 청양고추의 매운맛? 그래서 더 계속 찾게 되는 것 같아요. 독하게 매운 게 아니라 그러니까 개운하게 매운맛 안 먹는 것 같아요. 이제 가게 사장님을 좀 만나봐야겠죠? 안녕하세요. 서민갑바에서 나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등갈비찜으로 일대를 평정한 32 젊은 사장 서윤호 씨입니다. 점심시간이 한참 지났지만 여전히 손님들로 인산인해. 이제 점심 장사 시간도 끝나가는데 대기 인원이 아직 많습니다. 평일 주말 할 것 없이 매일 반복되는 상황이라는데요. 단일 메뉴인 등갈비찜을 맵기만 조절해서 판매하는 전략은 식당 아르바이트 경험으로 얻은 아이디어였습니다. 메밀전 준비했습니다. 대부분의 손님이 시키는 건 메밀전이 포함된 세트 메뉴. 메밀전 나왔습니다. 메밀전은 피자 모양으로 잘라 드시면 돼요. 갈비에 싸서 드셔도 맛있습니다. 드세요. 감사합니다. 살짝 잡고 저희가 손질해놔서 이렇게 떨어져요. 요거를 그냥 드셔도 되는데 한번 싸드시면은 이게 더 맛있어요. 손님 테이블을 돌며 일일이 먹는 법까지 설명해주는 윤호 씨. 얇은 메밀전을 쌈처럼 활용해 등갈비를 넣고 돌돌 말아준 뒤 매운 국물에 푹 찍어 먹으면 그 맛이 일품. 그런데 이 손님
한두 번 즐겨본 솜씨가 아닙니다. 양손 아끼지 않고 써서 양껏 만든 메밀전 쌈을 제대로 즐기는 모습. 저의 맛에는 조금 매운데 이 매콤함이 갈비가 조금 느끼하잖아요. 근데 그 느끼함을 싹 잡아줘서 자꾸 손이 가게 되는 맛이에요. 매콤함에 고소함까지 더해져 풍미가 배가 된답니다. 이게 특색 있는 것 같아요. 밥이랑 메밀전이랑 너무 잘 어울려요, 세 가지가. 서로 잘 어울린다는 세 가지 메뉴 중 마지막 주자는 바로 특별한 밥. 곤드레 나물과 궁채나물을 잘게 썰어 들기름에 볶아 향긋하고 고소한 맛이 매력인 볶음밥인데요. 매콤한 갈비 양념과 잘 어울려 주로 비벼 먹는 손님이 많다는 볶음밥. 과연 어린이 입맛에도 잘 맞을까요? 고기가 소스까지 들어간 게 좀 맛있어. 아이고 꼬마 미식가로군요. 어른들한테 들은 얘기가 있는데요. 장사가 잘 되고 뭐 손님을 많이 끌으려면 세 가지가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맛, 친절, 인테리어인데 그 중에 두 가지만 충족해도 장사는 망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여기는 세 가지 다 충족이 되는 거예요. 가게 곳곳을 누비며 이어지는 손님을 향한 사장님의 섬세한 서비스 퍼레이드. 손님에게 필요한 게 뭔지 딱딱 알아서 해주는 게 포인트입니다. 안녕하세요. 너무 오래되셨죠? 가게 시작부터 쭉 이어져 온 그야말로 특급 친절. 90도로 푹 숙여 인사를 건네는 건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맛은 기본, 특별한 서비스로 무장한 매력 덕분에 윤호 씨 가게를 찾는 손님들은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우리의 주인공 엉덩이 한번 붙일 틈 없이 바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손님이 많으면 매출은 얼마나 될까요? 그럼 오늘 한 네. 매출이 어느 정도 되나요? 아, 오늘 이제 매장 매출은 이 정도. 500만 원 판매했고요. 점심부터 장사진을 이룬 등갈비찜 가게의 매출 전격 공개. 평일 평균 약 350만 원, 주말 평균은 약 500만 원으로 이를 월 단위로 계산하면 매출 약 1억 원, 예상 연매출은 약 12억 원입니다. 매일 아침 7시 장사 준비를 시작하는 젊은 갑부 윤호 씨. 그의 아침 첫 일과는 좀 특별한 숙제 검사입니다. 사장님 지금 뭘 꺼내고 계신 거예요? 아, 지금 저희 어제 숙성된 양념고기 꺼내고 있습니다. 12시간에서 13시간 숙성시킵니다. 그래야 이제 고기가 더 부드러워지고 간도 이제 고기 안에 잘 스며들면서 이제 더 맛있는 갈비가 만들어집니다. 질 좋은 돼지 등갈비를 갑부표 양념에 푹 재워둔 건데요. 양념이 잘 배인 고기에 이제 빨간 맛을 제대로 입힐 차례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빼먹지 않고 하는 게 있는데요. 양념 한 방울도 놓치지 않도록 계량한 양만큼의 물을 부어 탈탈 털어냅니다. 갈비 양념도 다 계량이 돼서 나오는데 이렇게 물에 한번 싹 해야 동일하게 이제 양념이 들어가면서 똑같은 맛을 낼 수가 있어서 이런 디테일한 게 사실 되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토록 치밀하게 계량해 만든 조리법을 완성하기까지 꽤 시간이 걸렸는데요. 제가 보여드릴 게 있는데 한번 보실래요? 아, 뭔데요? 이게 매장을 오픈하기 전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저희 메뉴에 대한 레시피나 이런 것들을 항상 적어가지고 보관을 하고 있거든요. 갖가지 재료들을 넣고 끓이는 시간도 테스트를 해서 이렇게 그 결과물들을 이제 뭐 보고서식으로 작성을 간단하게 해놨고요.
약 4년간 고민한 흔적이 그대로 담겨있는 갑부의 다이어리. 재료 하나, 양념 하나까지 연구에 연구를 거듭해 얻어낸 노력의 결과물이 바로 손님들이 줄 서서 찾는 등갈비찜입니다. 계절에 따라 고춧가루도 각기 다른 걸 사용한다는데요. 저희가 고춧가루는 이따 보시면 아시겠지만 색이 두 가지거든요. 이렇게 보시면은 조금 더 붉은색을 띠고 있고 주황색을 띠고 있는 고춧가루, 이 두 가지 종류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갈비 양념의 농도를 잡아주는 용도와 그리고 알싸한 맛을 더 내주는 용도, 이렇게 두 가지로 이렇게 저희 매장에 맞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맛있게 매운맛이에요. 왜냐면 저희는 캡사이신 이런 거 쓰지 않고 진짜 순수 고춧가루에 이제 갈비 간장 베이스 양념을 이렇게 배합해서 만들기 때문에 자연스러우면서 확 돋보는 그런 매운맛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가게를 차리기 전 조리법을 완성하기 위해 그는 사력을 다했습니다. 이 등갈비찜이 만들어지기까지 정말 수많은 시행착오가 있었는데요. 제가 식당을 창업하기 전에 남의 식당을 빌려서 이 등갈비찜을 연습을 했었어요. 왜냐면 집에서는 화력이 식당하고 많이 다르기 때문에 아예 다른 맛이 나오더라고요. 인근 식당을 찾아가 통사정을 하며 요리 연습을 했던 갑부. 비용을 지불한다 어렵게 부탁해도 열의 9은 거절하기 일쑤였습니다. 저희 돼지갈비 같은 경우에는 육질이 좋다 보니까 오히려 오래 끓였을 때는 육즙만 많이 빠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30분 정도 갈비를 끓이고 나서 그 뒤에 꼭 뜸을 들이는 작업들을 합니다. 뚜껑을 이제 덮어두면서 그 안에 있는 잔열로 그 뜸을 들이면서 육즙은 가두면서 고기는 연해지는 그런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 뜸을 들이고 안 들이고에 따라서 갈비 맛이 정말 차이가 많이 납니다. 남의 식당을 전전하며 고생은 했지만 그 시간이 우연히 가져다준 선물도 있었습니다. 맛의 비결 한 가지를 깨닫게 된 건데요. 저희가 이제 그 끓인 갈비를 어쨌든 이제 집으로 가져오는 과정에서 한 2~3시간 있다가 먹었거든요. 근데 바로 먹었을 때랑 맛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다르지? 이 고민을 이제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알고 보니까 이거를 갈비를 끓이고 그 갈비를 집으로 가져오는 과정에서 뜸이라는 게 이제 들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갈비를 끓이고 나서 뜸을 들여야 되는구나라는 걸 또 알게 됐어요. 그가 창업에 대한 꿈을 꾼 건 군대를 전역했을 무렵부터. 장사로 반드시 성공해 돈을 벌고 싶다. 마음먹은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가정 환경이 막 불우하거나 엄청 가난하거나 한 건 아니었지만 부모님이 항상 돈 때문에 힘들었던 모습들을 많이 봐왔었고 집안 분위기가 어두운 적도 많았었고 외식을 거의 하지 못했었고 부모님과 대화가 그렇게 많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뭔가 좀 행복해지지 않을까, 내가 돈을 많이 벌고 부자가 되면. 그래서 그런 마음이 정말 좀 간절했던 것 같아요. 젊은 시절부터 건설 현장에서 일했던 갑부의 아버지. 하지만 건설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일감이 끊기는 날이 많았고 때문에 가정 형편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힘든 부모님을 돕기 위해 선택한 창업. 그 종잣돈을 벌기 위해 갑부는 하루 2~3가지씩 가리지 않고 일을 했습니다. 그때는 진짜 엄청 독했어요. 왜냐면은 이거 아니면 안 되겠다 이런 마음가짐 하나였거든요. 왜냐면은 그동안 계속 실패했던 모습들이 조금 창피했었거든요. 그런데 내가 남의 식당에서 들어가서 일을 하고 있는데 내가 짐 싸고 다시 돌아가면은 너무 창피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진짜 죽기 살기로 버텼고 그런 간절한 마음이 결국 창업을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줬던 것 같습니다.
아침 9시 반부터 새벽 4시까지 아르바이트 여러 개를 이어달리게 하듯 하며 꼬박 4년간 돈을 모은 갑부. 결국 지난 2019년 그는 창업에 성공했습니다. 사업 초창기엔 하루 17시간가량을 가게에서 보냈던 갑부. 그때나 지금이나 하루 일과의 시작은 새로 들어온 고기 손질입니다.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작업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300인분 이렇게 한정으로 판매를 하고 있고요. 한 달로 쳤을 때 2톤이 좀 넘습니다. 손님이 많아지며 상주하는 직원도 5명으로 늘었는데요. 그중 아주 특별한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도 묵묵히 갑부 옆을 지키고 있는데요. 대표님, 근데 옆에 계신 분은 어떤 분이세요? 저희 형이에요. 형 유성 씨는 사업 초기부터 함께 일한 가장 든든한 지원군입니다. 일단 제가 장사를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고, 근데 이제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족이잖아요. 근데 형이 보였어요. 근데 무작정 그냥 같이 하는 거 좀 그러니까 형도 어느 정도 경험을 쌓고 나서 한번 으쌰으쌰 해서 식당 한번 해보지 않을래? 이제 먼저 제안을 했고, 형도 이제 거기서 그래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은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남다른 체격 조건에 실력까지 두루 갖췄던 유성 씨. 청소년 국가대표로도 선발됐던 유망주였는데요. 하지만 결국 부상이 문제였습니다. 운동선수들은 이제 어디에 뭐 부러지는 거 아니면 항상 그래도 훈련을 하고 이랬기 때문에 이제 저도 항상 참고 하다가 어느 날 이제 제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아, 프로 가기는 조금 힘들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처음으로 이제 조금 이제 꿈이 이제 사라졌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남들 공부할 때 공부도 안 했고 운동만 이제 한 곳만 보고 어린 시절부터 이제 해왔기 때문에 이제 막상 딱 나가니까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런 방황하는 시간들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해외로 떠나기로 결심했을 때 그를 붙잡아준 사람이 바로 동생 윤호 씨였는데요. 먼저 꿈을 향해 달리고 있는 동생을 보며 유성 씨는 새로운 꿈을 찾게 됐습니다. 주방장 포스 제대로 보여주는 유성 씨. 특히 메밀전 부치는 실력만큼은 동생보다 한 수 위라는데요. 무엇보다 타지 않도록 하면서도 전병처럼 얇게 부쳐내는 것이 포인트. 특히 기름기 없이 담백하게 부쳐야 하는데 여기엔 유성 씨만의 노하우가 숨겨져 있습니다. 처음에는 기름을 안 부으시네요? 아, 저희는 처음에 기름을 붓지 않고요. 이제 다 돌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기름만 이제 둘러주는데 이렇게 하면은 이제 메밀전이 늘러붙지 않고 더 이렇게 맛있게 이제 구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면서 이제 터득한 방법입니다. 한 번에 4-5장씩 부치는 건 이젠 식은 죽 먹기. 등갈비찜과 메밀전, 볶음밥까지 나가는 세트 메뉴 주문이 많다 보니 메밀전은 쉴 틈 없이 부쳐내야 할 정도라는데요. 하도 많이 부치다 보니 생긴 특별한 기술. 메밀전 부치기 달인 인정합니다. 거의 묘기 수준인데요. 아, 이게 맨날 이게 하다 보니까 이제 지금은 이제 던져서 이제 해도 감이 잡히고 오히려 이게 더 빠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많은 연습 끝에 하다 보니까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정말 깔끔하게 착지했네요. 아, 네네. 처음엔 별 생각 없이 시작했던 일. 하지만 이제 요리에 자신감도 생기면서 유성 씨는 인생을 걸 만한 일을 찾게 됐답니다. 장사를 시작하면서부터 24시간을 함께 지내게 된 형제. 가자. 드디어 끝나셨네요. 아, 예, 드디어 끝났습니다.
출퇴근 시간도 아끼기 위해서 가게에서 가장 가까운데 작은 방을 얻어 함께 생활하게 됐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벽에 빼곡하게 붙어있는 각종 메모입니다. 연도별 목표에서부터 책에서 읽은 좋은 글귀까지 형제가 함께 꾸는 꿈이 벽면에 가득합니다. 그런데 눈에 띄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신기한 게 하나 있는데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제 요거를 작년 9월에 서민갑부 나가고 싶어가지고 이거 적어놨던 거거든요. 진짜로. 근데 이렇게 적어놨던 것들이 안 된 것도 있는데 지금 시간은 좀 지나긴 했지만 이렇게 현실로 돼가지고 예전부터 저도 이런 서민갑부 채널 보면서 되게 희망도 없고 용기도 없고 나도 저런 데 나가고 싶다 정말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냥 나가고 싶다 적어놨었던 건데 이제 이게 현실이 되고 하니까 정말 감사하죠.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도 들고 감사합니다. 말한 대로 이루어진다는 말이 괜히 생긴 건 아닌가 봅니다. 단양 인근 제천까지 이동한 갑부. 일하러 왔다더니 맛집 투어를 하러 온 건가 싶었는데 사실 이게 다 특별 공부랍니다. 떡만 안 익었고요. 네. 다 익어서 나왔습니다. 아, 그래서 이거 메뉴 뭐예요? 이거요. 칼국수. 아, 칼국수. 오랜 세월 사랑받는 지역 맛집들. 그곳 메뉴를 분석하고 공부하며 신메뉴 개발을 위한 아이디어를 얻는 건데요. 그러기 위해서 꼼꼼하게 먹어보고 기록하며 맛 분석하는 건 필수입니다. 매장에서 장사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시간 나거나 휴일을 만들어서 일부러 다른 데 나와서 먹어보면서 그럴 때 되게 좋은 아이디어들이 많이 떠오르고 저희도 그러면서 신메뉴들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정말 좀 필수적인 시간이라고 생각됩니다. 정말 수상한 손님, 사장님께 이것저것 묻기 시작합니다. 여기는 제천은 한약재가 많이 나오니까 네. 약재 육수로 약재 육수 넣고 이분 손님처럼 이렇게 꼬치꼬치 묻고 이렇게 자세하게 물어보는 손님은 드물어요. 이렇게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이렇게 자세하게 물어보는 손님은. 그렇게 꾸준히 공부하고 연구해서 만들어낸 결과물 중 하나가 바로 이 볶음밥. 다른 가게에서 나물을 얹어 밥을 지어내는데 갑부는 비벼 먹기 더 좋도록 고슬고슬한 매력을 살리는 볶음밥을 개발한 겁니다. 오늘 이제 공채하고 곤드레를 들기름을 볶아서 나가는데 공채가 중국 황제가 옛날에 이제 즐겨 먹었다는 음식이고요. 이게 저희가 이제 들기름으로 이제 향을 내고 있는데 음식이 이제 고소하다 보니까 고소밥이라고 부르게 돼요. 이 두 가지 나물을 넣고 들기름에 볶아주면 향긋하고 고소한 향이 진동합니다. 매콤한 등갈비찜과 찰떡궁합인 볶음밥 완성! 이게 들기름 때문에 향도 이게 좋은데 갈비 양념을 비벼서 먹으면 되게 맛있습니다. 장아찌랑 드셔보시고 갈비 양념 살짝 비벼 드세요. 안녕하세요. 밥을 편하게 두 개로 나눠드렸어요. 고슬고슬하게 볶아 나온 밥은 어떻게 먹어도 그 맛이 일품. 하지만 그중 최고는 매콤한 등갈비찜 국물을 자작하게 넣고 비벼 먹는 거겠죠. 맛으로 한번 제대로 홀린 손님들을 또 한 번 유혹하는 시간. 매일 열리는 경품 뽑기 이벤트입니다. 우리 추억의 과자 감사합니다. 그리고 4등은 대박나는 복권. 우와.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아, 4등이야. 4등. 오, 두 분 다 4등이에요? 나이스. 오케이. 4등은
제가 대박 기운 드릴게요. 토요일에 8시에 확인하신대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처음 봤어요. 저요. 소금이 로트인데도 처음 봤어요. 그냥 빈손으로 그냥 밥만 먹고 나올 때랑 확실히 다른 것 같아요. 여기 대기업들은 어떻게 이렇게 이런 것들 이벤트들을 계속 바꿔주면서 할까? 이걸 왜 할까? 이제 이런 것들을 공부하다 보니까 브랜드는 결국에 이제 이벤트를 통해서 만들어지고 소비자들한테 기억되고 발전해 나가는구나라는 걸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희 브랜드만의 문화 이런 걸로 자리를 잡으면 참 좋을 것 같아서 다양한 이벤트들을 만들려고 이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 수업까지 들으며 연구한 이벤트는 매월 다른 내용으로 바뀌는데요. 각종 SNS에 공유되며 톡톡한 홍보 효과까지 내고 있습니다. 점심 장사가 끝난 오후 3시. 한숨 돌리나 싶었는데 브레이크 타임에도 형제는 쉴 틈이 없습니다. 최근 시작한 밀키트 온라인 판매 사업 때문인데요. 매일 이 시간 포장 작업을 해서 택배를 보낸다는군요. 오늘 부산에서 택배가? 부산에서 어떻게 알고 택배 주문했지? 보니까 누가 선물해 준 것 같아. 택배 주문이 들어오는 게 어떻게 보면은 저희는 새로운 매장을 하나 오픈했다고 생각을 해요. 8개월 전 시작한 온라인 사업. 아직 일주일에 50개 남짓 팔리는 것이 전부입니다. 하지만 얼마 전부터 매출이 늘기 시작했다는데요. 평범한 동네 골목에 내려선 얼굴 가득 웃음 만발입니다. 대체 뭘 보나 싶은데 아무리 대로변에 있다 해도 이 낡은 건물이 갑부의 꿈이라고요? 이 낡은 건물은 이제 곧 저의 꿈이 현실로 일어날 공간이거든요. 여기 건물을 제가 작년에 매입을 했고요. 이제 곧 이 땅은 철거가 될 예정이고 이제 6층짜리 건물로 멋지게 탄생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작년 가을 큰 마음을 먹고 투자해 구입한 건물. 이 자리에 새 건물을 올리고 2호점도 낼 예정이라는데요. 잠을 못 잤어요. 왜냐면 너무 설레고 꿈을 꿀 수 있게 해준 그런 곳이어가지고 인생에서 정말 잊을 수 없는 그런 순간입니다. 사실 투자를 결정하기까지 고민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부동산에 대해 꾸준히 공부하며 결심을 굳히게 됐다는데요. 존경받는 사람이 되고 싶은 것 같아요. 예전에는 매출 얼마, 뭐 얼마. 지금도 맞긴 맞거든요. 근데 어느 정도 돈을 벌고 하다 보면은 그게 크게 막 감흥이 느껴지고 그러진 않더라고요. 근데 어떤 새로운 사람을 많이 만나고 이분들한테 내가 큰 영향을 줄 때 좀 기쁨을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한테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고 싶고 도움이 되고 나로 인해서 이 사람이 조금 더 성장하고 발전되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꿈을 이루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청년 갑부 윤호 씨. 진짜 부자가 반드시 될 당신의 내일을 응원합니다.